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지,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지내야 하지, 자식들은 다 바쁜데. 결국 나 혼자 남는 거 아닌가, 지금도 이미 너무 외로운데 앞으로는 더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집을 지키는 분들, 자식들이 다 독립해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분들, 식탁 하나, 이불 하나 지키며 조용히 하루를 버티는 분들을 보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일까? 혼자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 분들, 언젠가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 분들, 이미 외로움에 깊이 젖어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혼자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법이 아니라 외롭지 않고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강의도 아니고 당신을 다그치는 잔소리도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걸어온 한 사람과 그 길을 잘 건너가도록 옆에서 같이 걸어주고 싶은 한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나누는 마음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혼자라는 말을 떠올리면 자동으로 외로움과 불행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부터 허해지고 괜히 내가 더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고 조용한 방 안에 정막이 너무 크게 들려 텔레비전 소리를 꼭 켜두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혼자라는 상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남은 시간만큼은 나답게 살아볼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시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고, 졸리면 자고 잠이 안 오면 책이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피곤하면 집에서 조용히 쉬는 선택도 온전히 내 몫입니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도 맞춰야 하고 텔레비전 채널도 양보해야 하고 잠자는 시간도 조율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문득 밀려오는 공허함, 아플 때 나 혼자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말동무가 없어서 텔레비전 속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듯한 허전함. 이 모든 것은 분명하고도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문장도 같이 놓아두면 좋겠습니다. 혼자인 건 맞지만 그건 외로움이자 동시에 자유이기도 하다고요. 지금의 나는 외로움과 자유가 함께 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서 아주 조금씩 자유 쪽의 무게를 늘려가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옆에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작은 자유와 작은 기쁨을 하나씩 키워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더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외로움. 그 자체보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식, 직장 사람들.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며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과는 제대로 마주 앉아 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혼자 남고 나면 이런 질문 앞에서 막막해집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할 때 마음이 풀리지, 시간이 비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이지.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혼자 있으면 허무하고 심심하고 괜히 텔레비전만 멍하니 켜놓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연습 중 하나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일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준비해서 식탁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이런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언제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지, 어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풀리는지, 어떤 계절과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지, 어떤 색과 어떤 옷차림을 입었을 때 마음이 편했는지. 예전에 좋아했지만 바빠서 먹고 사느라 혹은 남들의 눈치 때문에 미뤄두었던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일기를 써도 좋고 메모를 해도 좋고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질문에 천천히 다시 대답해 보는 과정입니다. 나와 친해지면 혼자 있어도 덜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벌이 아니라 나라는 친구와 보내는 시간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이런 생각도 자꾸 떠오릅니다. 왜 나만 혼자인 것 같지? 왜 나만 이런 인생이 된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하고 함께 웃고 떠들며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지 하는 마음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끝없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각자의 외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와 사위와의 갈등, 손주를 돌보느라 몸이 망가지는 스트레스, 좁은 집에서 여러 식구와 함께 살며 눈치 보는 답답함, 마음 통하는 대화 한마디 나누기 어려운 식탁의 적막.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이 있어 부러워 보이는 집도 문을 닫고 들어가 보면 나름의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마음속에서 조금 내려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문장을 천천히 줄이고 나는 다만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과 다른 방식의 사람. 이 둘 중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를 불쌍하게 보면 남들의 시선이 모두 그렇게 느껴지고 나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기 시작하면 남들도 자연스럽게 그 기운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미 정말 많은 시간을 버티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좋았던 때도 있었고 참 쓰라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억울할 만큼 힘든 기억도 있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 도착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으러 가도, 혼자 카페에 앉아 있어도, 혼자 여행을 가도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고 쓸쓸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는 일은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고개를 조금 더 들고 어깨를 조금 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몸이 펴지면 마음이 조금 덜 웅크려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계속 초라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더 힘들어집니다. 당신은 당당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자리를 조금 옮겨보았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몸과 안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혼자 사는 삶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자기 쓰러지거나 몸이 나빠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일수록 응급 연락망이 꼭 필요합니다. 휴대폰에는 119 같은 긴급 번호뿐만 아니라 자녀나 형제, 믿을 만한 친척의 번호를 가장 먼저 걸 수 있는 자리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아파트나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중에 마음이 맞고 얼굴을 알고 지내는 분이 있다면 혹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거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한 번쯤 살펴봐 줄 수 있는지
비상 상황이 오면 연락을 드릴 수도 있는지 미리 조심스럽게 부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나 응급 안전 서비스가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스스로 신청하는 일이 어쩌면 쑥스럽고 왠지 더 약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는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니 나를 위해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안전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와 가스 차단기가 잘 작동하는지, 욕실과 주방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는지, 자주 오르내리는 곳에 잡고 설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지, 밤에는 너무 어둡지 않도록 작은 등이라도 켜두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냄새도 잘 느끼지 못하고 깜빡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런 순간에 기계가 대신 감지해주고 알려주는 장치들이 실수를 막아주고 목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몸과 안전에 이어 이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살수록 건강은 거의 전부에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건강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완벽한 운동을 하겠다는 부담보다 내 몸을 앞으로도 계속 써먹기 위한 작은 약속을 만들어 보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딱 몇 분만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어보고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보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는 짧은 동작들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조금은 덜 굳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라도 밖으로 걸어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골목, 단지 안, 집 주변 공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10분에서 20분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어도 괜찮습니다. 걷는 동안 오늘의 하늘이 어떤지, 나무 잎이 얼마나 자랐는지, 바람이 차가운지 부드러운지 한번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울감을 덜어주고 잠을 조금 더 잘 오게 하며 뇌를 깨우는 작은 마음약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차려 먹는 일이 귀찮아지고 라면 하나,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몸이 금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밥과 국 또는 찌개, 김치와 계란이나 나물 정도의 작은 반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요리를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계란 하나를 부쳐보는 것부터, 간단한 찌개를 한번 끓여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번만 해보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 당신은 자립을 위한 능력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정리는 마음을 위해 하는 청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치우는 사람도 나 하나고 볼 사람도 나뿐이라 집이 금방 어질러지고 어느 순간에는 치울 의욕마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금방 어수선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다면 오늘은 식탁 위만, 내일은 바닥에 널려 있는 것들만, 그 다음 날은 옷 몇 벌만 정리해 보는 식으로 작은 목표를 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몇 분만 투자해도 집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이 들고 그만큼 마음도 덜 답답해집니다. 오래 쓰지 않은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들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숨막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 기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돈에 관한 걱정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큰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은 어느 나이에서든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약값, 식비, 교통비, 기타 소비 등을 한 달 정도만 적어 보십시오. 어디에 돈이 많이 쓰이는지 알게 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만큼 불안도 조금은 줄어듭니다. 비상금도 조금씩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옮겨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모든 것이 통제받기라는 느낌은 줄어듭니다.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것과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한 고립은 몸과 마음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목표를 마음속에 세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타인은 이웃일 때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작은 인사들이 쌓이면 언젠가 짧은 대화가 되고 서로 얼굴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 보이지 않을 때 이상하다 느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벼운 연결만으로도 혼자 사는 삶이 훨씬 덜 위험해지고 덜 외로워집니다. 동년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학창시절 친구, 옛 직장 동료,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연락이 끊긴 이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한 번쯤 먼저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연락을 하면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 추억을 떠올리며 금방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맺는 새로운 인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지관이나 노인정, 교회와 성당, 절, 취미 모임 등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한두 명은 생기게 됩니다. 집에만 있기보다는 하루에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목적이 없더라도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도서관에 들러 책을 구경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커피숍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혼자만의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집에서 입던 옷과는 조금 다른 차림으로 단정하게 입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카락도 한번 손질해보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보는 눈빛부터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게 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외로움의 크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할 일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시간만 흘러가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 공부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퍼즐을 맞추고 글씨를 써보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간단한 감상을 적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잘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고 있는 동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배움 역시 큰 위로가 됩니다. 책 한 권을 골라 조금씩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도 좋고 집에 있는 책을 다시 꺼내 읽어봐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방송에 있는 역사, 과학, 여행,
예술, 철학, 마음 공부 이야기들을 틀어놓고 하루에 조금씩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완벽하게 외우기보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넓히는 데 의미를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형편이 허락한다면 강아지나 고양이, 작은 새, 물고기처럼 내가 돌봐야 할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눈빛,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듯한 느낌. 산책을 함께 나가며 받는 햇살과 바람이 마음을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반려동물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다만 동물을 돌보는 일은 책임이 필요하니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을 키우기 어렵다면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작은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됩니다. 잎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였겠구나 하고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식들도 다 커서 알아서들 살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살 이유를 찾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 부자, 유명인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박하게 그려지는 모습으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인사 잘하던 분,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던 분,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워 가던 분, 작은 화분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던 분,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보려 애쓴 사람이었다. 넘어지고 무너진 날들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가짐, 안전, 건강, 식사, 정리, 돈, 사람 관계, 취미, 배움, 반려 존재, 의미까지 한꺼번에 다 실천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방송을 다 듣고 난 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혹은 내일부터 바꿔보고 싶은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 매일 10분씩 밖에 나가보기, 하루에 물을 3컵은 꼭 마시기, 식탁에 앉아서 밥 먹기, 이웃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보기,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기,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려보기.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 가장 마음에 닿는 작은 변화를 하나 골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작고 구체적인 한 걸음이 우리를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이 밤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그래도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외로움에 완전히 잡아먹히고 싶지는 않다는 조용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고 이 목소리와 만나게 했습니다.
이 순간 조용히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가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나요? 외로운 순간이 많았을 수도 있고 허무함이 마음을 덮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오늘 하루를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버텨줘서 고맙다고. 지금 이 상태의 당신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혼자여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고 가끔 무너져도 괜찮다고요.